죽으라는 기도를 듣는 순간 난 다시 살고 싶어졌다. 남편이 내 산소 호흡기 플러그에 손을 대는 순간을 봤다. 의식은 선명한데 몸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랑이 아니라 보험금 계산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 눈은 뜨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중환자실의 하얀 천장만이 나의 절망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넣고 심전도 모니터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살아있는 당사자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슬픔에 잠긴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산소호흡기의 전원 코드를 유심히 살펴봤다. 마치 그것을 뽑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주변을 둘러본 후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야. 의사가 오늘 오후에 산소 호흡기 얘기를 다시 꺼낼 것 같아. 보험회사 쪽에서는 뭐라고 하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보험회사. 산소호흡기? 3억이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가 새 출발하기에는 말이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내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야. 깨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의사도 말했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억. 내 생명보험금이었다. 작년에 남편이 권해서 가입했던 그 보험. 응, 알아. 급하게 하면 의심받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겠어. 하지만 그 후에는 우리 결혼식 날짜 정해도 되겠네. 결혼식.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3개월 전 갑자기 나타난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사고 직후 남편이 보인 묘한 침착함.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다시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방해물을 제거하려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남편의 회사 후배 유진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남편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오빠, 변호사님이 서류 준비 다 됐다고 연락 왔어요. 산소 호흡기 중단 동의서요. 벌써? 빠르네. 오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아요. 매일 병원 오는 것도 힘드실 텐데. 언니도 이런 식으로 사는 게 행복할 리 없잖아요. 그 여자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냉소가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내 침대 바로 옆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보험금 나오면 제주도 펜션 사업 어때요? 오빠가 전에 말했던 그것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서울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밖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움직여. 더 움직여.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나는 온 정신을 손가락에 집중했다. 다시 한번 아주 작게 손가락이 경련했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자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내 죽음 이후 계획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다. 실례합니다. 새로 부임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한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10년 전 의대생 시절 사랑했던 재현이었다.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나며 연락을 끊어버렸던 그 사람.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가 나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환자 남편이고 이쪽은 저희 회사 동료입니다. 의사의 시선이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포착했다. 그리고 내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기 시작했다. 환자분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의식 반응 체크도 포함해서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의사 선생님, 이미 다른 의사분들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확정했는데요. 환자 상태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손상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의사가 내 손을 잡고 맥박을 체크하는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의사의 눈이 번뜩였다. 분명히 느꼈다.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정밀 검사를 해야 해서요. 남편과 그 여자가 나간 후 의사는 나와 단둘이 남았다. 정말 너구나. 의식이 있다면 손가락을 움직여줘.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의사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이런, 정말로 깨어 있구나. 대체 무슨 일이? 복도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데. 왜 갑자기 정밀 검사를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재현아, 제발 나를 구해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그때 나는 결심했다. 죽지 않겠어.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혀내겠어. 의사가 나간 지 1시간 후 남편과 그 여자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남편이 병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만든 것이다. 그 여자는 내 침대 바로 옆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그들의 눈을 빛나게 하고 있었다. 제주도 땅 계약. 이번 주 안에 끝내야겠어. 보험금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벌써 새로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구토가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내 산소 호흡기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각종 버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치 사용법을 익히는 것처럼.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거 맞지?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의사가 의심하고 있어. 두 사람은 내가 완전한 식물인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서슴없이 살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생명보험 약관서였다. 그녀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해가며 남편에게 설명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험금 3억뿐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적금, 부동산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총 5억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 여자는 심지어 내 장례식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최대한 간소하게 해서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음식도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죽은 후의 세세한 계획들이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치밀하고 완벽했다. 남편이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편안하다고? 내 속은 지옥 같았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으로 온몸이 불타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간병인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 마치 연기를 하는 배우들처럼 자연스럽게 간병인이 병실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네. 들어오세요. 저희는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간병인은 내 상태를 체크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환자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남편분께서 많이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남편의 대답은 과거형이었다.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간병인이 나간 후 그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마. 나중에 의심받을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다시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사랑이 아닌 계산만이 있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자. 그 후에는 자유야. 그들이 병실을 나간 후 나는 홀로 남겨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절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게 하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때 다시 병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들어왔다. 재현이었다. 그는 차트를 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주변을 살핀 후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내가 봤어. 아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말이야. 나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의사는 그것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상해. 너의 남편과 그 여자. 그들 사이에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재현아, 제발 나를 구해줘. 의사가 나간 후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살아남겠어. 그리고 복수하겠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불빛이. 그날 밤 의사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회진이 아니었다. 복도의 불빛이 모두 꺼진 자정 무렵이었다. 재현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몇 개의 의료 기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말 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재현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길은 남편의 차가운 손길과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하고 간절했다.
10년 전 일을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나는 기억했다. 10년 전 그날을. 재현과 나는 의대생과 간호학과 학생으로 만났다. 캠퍼스 커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이였다. 결혼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재현은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것도 나에게 아무 말 없이. 나는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을 만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착각이었다. 재현이 내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눈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뇌 손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다른 의사들이 왜 포기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남편이 포기하게 만든 거구나. 재현은 내 눈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작은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체크했다. 동공 반응도 정상이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재현은 내 눈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작은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그는 무언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내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교통사고 당일의 기록들을 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재현은 핸드폰을 꺼내 사고 당일의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고? 그리고 가해 차량 운전기사는 사고 다음 날 갑자기 출국? 재현이 발견한 의혹들은 내가 느꼈던 불안감과 정확히 일치했다. 더 이상한 건 너의 남편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갑자기 생명보험을 3억으로 늘렸다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일주일 전에 보험을 늘렸다고? 재현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의대생 시절부터 타고난 추리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그리고 너의 남편 회사 동료 박유진이라는 여자. 이 사람도 수상해. 사고 당일 오전에 너의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어. 재현이 찾아낸 정보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 그리고 내 사고는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완전 범죄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너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거야. 재현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자. 너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는 작은 카메라를 병실 구석에 숨겨두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녹화하기 위해서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할 거야. 겉으로는 일반적인 치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의 의식 회복을 위한 특별한 치료법이야. 재현의 계획은 치밀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내 몸의 기능을 조금씩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재현이 일어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문 뒤에 숨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다. 밤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온 걸까? 남편은 내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침대 옆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서랍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개인 물건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다. 남편이 꺼낸 것은 내 휴대폰이었다. 그는 내 휴대폰을 켜더니 뭔가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자신들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지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백업해뒀다는 것을. 남편이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나가려는 순간 재현과 눈이 마주쳤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봤다. 긴장감이 흘렀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담당 의사입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자정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환자는 24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손상 환자는 더욱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남편은 재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고, 재현은 남편의 정체를 간파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나간 후 재현이 다시 내 곁으로 왔다. 방금 봤지? 내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손가락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다. 재현은 그 신호를 이해했다. 걱정 마.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 내일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돼. 재현이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속삭였다. 10년 전에 널 떠난 건 내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야. 널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완치됐어. 이번에는 널 지켜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재현도 나처럼 아팠구나.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공통의 목표도 진실을 밝히는 것. 밤은 깊어갔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공식적인 회진을 위해 병실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재현은 차트를 들고 내 상태를 점검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맥박을 재는 동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번 움직이면 예, 2번 움직이면 아니요. 이렇게 대화하자. 나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여 동의를 표했다. 재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우리만의 언어가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남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확실해? 한 번. 확실하다. 그 여자도 공범이야? 보험금이 목적이야?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보험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었다. 재현은 내 반응을 보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다. 재현은 즉시 전문 의사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간병인은 내 상태를 확인하며 재현에게 말했다.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했다. 재현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병인이 나간 후 재현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오늘부터 특별한 물리치료를 시작할 거야. 겉으로는 일반적인 재활이지만 실제로는 너의 근육과 신경 기능을 깨우는 치료야. 재현이 내 팔과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수기로 혈액 순환을 돕고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었다. 놀랍게도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과 그 여자가 오고 있었다. 재현은 재빨리 정상적인 치료 자세로 돌아갔다. 남편과 그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남편이 재현에게 다가갔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재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아직 의식 회복의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여자가 끼어들었다. 혹시 산소호흡기 제거에 대한 의사의 의견이 어떤지 물었다.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성급합니다. 환자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다른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는데요. 왜 선생님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죠? 재현과 남편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오갔다. 재현이 병실을 나간 후 남편과 그 여자는 내 곁에 남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급박해졌다. 새로 온 의사 때문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의사 몰래 직접 산소호흡기를 조작하자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 제안에 동의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늘 밤에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간병인들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새벽 3시경이었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겠어. 두 사람이 나간 후 나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재현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재현이 다시 병실로 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응급 벨이 들려 있었다. 이걸 내 손에 쥐고 있어. 위험할 때 누르면 간호사실로 신호가 간다. 재현은 내 손바닥에 작은 벨을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그들이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밤이 깊어갔다.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다. 나는 손에 쥔 응급 벨을 꽉 잡고 있었다.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새벽 2시 50분.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왔다. 남편과 그 여자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가위와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조작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 남편이 산소 호흡기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전원 코드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이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응급 벨을 눌렀다. 삐삐삐삐.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에 남편과 그 여자가 깜짝 놀라 멈춰섰다. 복도에서 간병인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간병인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재현도 함께 나타났다. 남편과 그 여자는 당황한 채로 서 있었다. 손에 든 가위와 테이프를 재빨리 숨겼지만 재현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것을 포착했다. 환자가 응급 신호를 보냈네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응급 벨이 울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기다릴 수도 없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간병인들이 병실을 가득 메웠다. 남편과 그 여자는 어색하게 구석에 서 있었다. 손에 숨긴 가위와 테이프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었다. 재현은 내 상태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내 반응을 확인했다. 나는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신호를 보냈다. 살아있다. 의식이 있다. 재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는 간병인들에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편이 다가왔다.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아내가 정말 깨어나고 있는 건가요? 재현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여자가 끼어들었다. 혹시 잘못된 신호일 수도 있지 않냐고. 기계 오작동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현은 단호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인들이 나간 후 남편과 그 여자는 초조해했다.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가 급하게 대화를 나눴다. 내가 정말 깨어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점점 더 절망적이었다. 이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투자한 상태였다. 지금 계획이 실패하면 파산은 물론 사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재현은 병원 보안팀과 연락을 취했다. 어젯밤 병실에 숨겨둔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연락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 2명의 형사가 남편과 그 여자를 찾아왔다. 단순한 사고 재조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의도된 범죄에 대한 수사였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아내의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형사는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의 증거들과 관련해서였다. 그 여자는 점점 더 불안해했다.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먼저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형사는 그녀도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 증언이 있다는 것이었다. 재현은 경찰과 별도로 만나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병실에서 녹화된 영상, 의료, 기록의 조작 흔적,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까지. 환자는 분명히 의식이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으로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예요. 경찰은 즉시 내 병실로 향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형사가 내 손을 잡고 간단한 질문을 했다. 의식이 있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주세요. 나는 분명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남편이 당신을 해치려 했다면 2번 움직여주세요. 2번. 확실하게. 그 순간 병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2 사람을 연행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였다. 남편이 병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듣고 있었구나.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경찰이 그들을 데려간 후 병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재현이 내 곁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재현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힘주어서. 며칠 후 나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다. 목소리도 점점 되돌아왔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것이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다. 계획적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현과 함께 10년 전에 놓쳤던 사랑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로 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은 생명으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6개월 후 법정.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세상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계획적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가 결합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비고석에 앉은 남편과 그 여자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6개월 전 병실에서 보였던 그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계획적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증거인멸, 불륜. 죄목만으로도 10분이 넘게 걸렸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재현이 의학적 증언을 했다. 내가 사고 직후부터 의식이 있었다는 것.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환자는 럭키딘 신드롬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다. 병실에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됐다. 남편과 그 여자가 보험금과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습, 산소 호흡기를 조작하려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남편의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다. 의뢰인이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너무나 치밀한 계획과 오랜 준비 과정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 드디어 내가 증언할 차례가 왔다. 나는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다. 6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6개월 전,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만은 살아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 다른 여자와 제 보험금으로 새 출발을 계획한다는 것, 그리고 제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법정이 조용해졌다. 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돈으로만 본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내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남편에게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로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 여자에게는 공범으로 8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직업을 가졌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사였다. 특히 의식불명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재현과 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병원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10년 전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보험금으로 가려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랐다. 사랑으로 그곳에 왔고 정당한 돈으로 여행을 즐겼다. 바닷가를 걸으며 재현이 말했다. 10년 전에 너를 떠난 건 정말 후회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게 해준 건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 10년 전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야.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6개월 전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내가 지금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2년 후 나는 책을 출간했다. 의식 속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의식불명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 전국을 다니며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자가 다가왔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그런 순간들이 내게 큰 보람을 주었다. 5년 후 재현과 나는 쌍둥이를 낳았다. 건강한 남자아이 둘이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는 희망과 진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젠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진실의 힘을 말해주고 싶었다. 10년 후 전 남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범수로 일찍 나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깨달았다.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직 복역 중이었다. 가석방 신청도 기각된 상태였다. 가끔 그들을 생각해 보지만 분노나 원망은 더 이상 없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현재 나는 지금 50세가 되었다. 재현과 결혼한 지 15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 다 의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영향인 것 같았다. 상담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가끔 병원을 방문해서 의식불명 환자들을 만난다. 그들의 손을 잡고 말해준다. 포기하지 마세요. 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말해준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15년 전 그 어두운 병실에서 나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은 생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인생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만큼 아름답기도 하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다. 나는 재현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짓는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